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살 작은 동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호라고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으로 향합니다. 찬 공기가 뺨을 스치고 지나가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요. 예전 회사 다닐 때는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괴로웠는데 말이죠. 성혼의 백반집이라고 쓰인 작은 간판 앞에 서면 아직도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제가 이 식당의 사장이라니. 문을 열고 들어가 전등을 켜면 6개의 테이블과 20개의 의자가 저를 맞이합니다. 대기업 임원 식당만큼 넓지는 않지만 이 작은 공간이 제겐 온 세상 같아요. 오늘 하루 매출은 15만 3천 원이었습니다. 백반 한 그릇에 7천 원, 총 22그릇을 팔았네요. 15만 원. 예전 회사 다닐 때는 점심값으로 쓰던 돈입니다. 부장님들과 회식 한 번 하면 그 10배도 넘게 썼죠. 하지만 지금 저는 이 15만 원이 그 어떤 돈보다 소중하게 느껴져요. 왜 그런지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기업에 입사한 것은 1987년이었어요. 23세 패기 넘치던 청년이었죠. 언젠가는 이 회사의 임원이 되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것이 당연했죠. 결혼하고 아이가 생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는 항상 이해해 줬어요. 여보, 우리 가족을 위해서 힘내요라고 말하며 혼자서 아이들을 키웠죠. 시간이 흘러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어느새 부장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잃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첫째 아이가 대학에 입학할 때 저는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둘째 아이 고등학교 졸업식에도 못 갔어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고 했었죠. 아내는 그런 저를 원망하지 않았지만 가끔 보이는 쓸쓸한 표정을 저는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50대에 접어들면서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고 불면증으로 수면제까지 복용하게 됐어요. 스트레스성 위염으로 병원을 드나들기 일쑤였죠.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어요. 매일 아침 회사에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후배들의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고 회의 시간에는 자꾸 한숨이 나왔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전환점은 2년 전 가을이었어요. 평소처럼 야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아파오더라고요. 식은땀이 나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죠. 다행히 심근경색은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뭐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시던 따뜻한 밥 한 그릇, 동네 사람들과 나누던 정겨운 인사, 바쁘지 않은 하루하루.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진짜 행복했던 순간들은 모두 소박한 일상 속에 있었다는 것을요. 태어난 후 저는 조기퇴직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깜짝 놀랐어요. 여보, 갑자기 왜 그래요? 애들 대학 등록금도 있고 집 대출도 남았는데. 맞는 말이었어요. 경제적으로는 무리가 있는 결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돈은 벌지 몰라도 정작 중요한 것들을 모두 잃을 것 같았거든요. 회사에서도 만류했어요. 성호 씨, 이제 임원 승진도 코앞인데 왜 그래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퇴직금과 적금을 털어서 작은 식당을 차리기로 했어요. 아내도 결국 저를 이해해 줬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제 하고 싶은 일 하세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30년 넘게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준 아내가 있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식당 자리를 구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어요. 처음엔 번화가의 큰 자리를 알아봤는데 보증금만 억 단위더라고요. 이렇게 큰 투자를 해서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고민 끝에 지금의 자리를 택했습니다. 주택가 골목 끝, 조용한 곳이지만 임대료가 적당했어요. 인테리어도 직접 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망치질 한 번 해본 적 없었는데 유튜브 보고 혼자서 페인트 칠도 하고 테이블도 조립했어요. 손톱 밑에 페인트가 들어가고 허리가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잘 때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 간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메뉴는 간단하게 정했습니다.
백반 하나만.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반찬은 집에서 해먹던 그대로 만들기로 했어요. 요리는 아내가 가르쳐 줬습니다. 여보, 불 조절이 제일 중요해요. 음식은 정성이 반이에요. 처음엔 계란 후라이도 제대로 못했던 제가 한 달 만에 제법 그럴듯한 찌개를 끓일 수 있게 됐어요. 드디어 개업일.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을 보고 와서 재료를 손질하고 밥을 짓고 국을 끓였어요. 오전 11시 성원의 백반집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첫날 손님은 한 분도 오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지나도 저녁 시간이 지나도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오늘 손님이 한 명도 안 왔어.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내일은 분명 올 거예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셋째 날에 겨우 한 분이 오셨는데 김치찌개를 시키시더니 한 숟가락 드시고는 나가셨어요. 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막막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회사를 그만둔 게 잘못된 선택이었나?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저질러 놓은 일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이 길이 제가 원하던 길이라고 확신했거든요. 매일매일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동네 맛집들을 돌아다니며 맛을 보고 인터넷에서 요리법을 찾아보고 아내와 함께 시행착오를 거듭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첫 번째 진짜 손님이 오셨어요. 동네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었는데 된장찌개를 시키시더니 맛있게 드셨어요. 사장님, 된장찌개가 구수하니 맛있네요. 우리 집 근처에 이런 식당이 생겨서 좋아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어떤 칭찬보다도 더 기뻤어요. 서서히 손님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두세 분, 그 다음 주에는 대여섯 분.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매출이 너무 적어서 임대료와 재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한 달 매출이 250만 원 정도였는데 임대료 80만 원, 재료비 100만 원을 빼고 나니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아내가 파트타임 일을 구해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아내는 오히려 저를 격려해 줬어요. 여보, 시작이 힘든 거예요. 조금만 더 버텨봐요. 그런데 정말 힘든 시기가 다가왔어요. 여름이 되니까 손님이 확 줄어든 거예요. 더운 날씨에 따뜻한 찌개를 찾는 사람이 적어지니까요. 하루 매출이 5만 원, 3만 원씩 나올 때도 있었어요. 정말 문을 닫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손님이 오셨어요.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혼자 오셔서 김치찌개를 시키셨어요. 사장님, 이 근처에서 일하는데 점심 먹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왔어요. 그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근처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혼자 사시면서 매일 편의점 도시락만 드시다가 제 식당을 발견하신 거였죠. 오랜만에 집밥 같은 음식을 먹네요. 내일도 와도 될까요? 그날부터 그분이 단골이 되셨어요. 매일 점심시간에 오셔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드시고 가셨죠. 그리고 일주일 후 그분이 동료분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제가 자랑했거든요. 그때부터 서서히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오시고 근처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동네 주민들도 하나둘 찾아오셨어요. 첫 번째 단골 할머니는 이제 일주일에 3번은 오세요. 사장님, 음식이 우리 딸이 해주는 것보다 맛있어요 라고 하시며 항상 환하게 웃으세요. 공장에서 일하시는 그 남자분은 여전히 매일 오세요. 이제는 이름도 알게 됐죠. 최기찬 씨라고 저보다 3살 어린 분이에요. 사장님, 저는 이 식당이 제 생활의 유일한 낙이에요.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롭기도 하고 여기 와서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따뜻함을 주는 일이었던 거죠. 지금은 하루 평균 20명 정도 손님이 오세요. 많은 날은 30명까지도 와요. 매출도 안정적으로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를 유지하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빠듯해요. 회사 다닐 때의 절반도 안 되는 수입이죠. 하지만 이상하게 만족스러워요. 왜 그런지 곰곰 생각해 봤는데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첫째는 시간이에요. 회사 다닐 때는 항상 시간에 쫓겼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모든 것이 빨라야 했죠.
지금은 제가 시간의 주인이에요. 새벽에 일어나는 건 똑같지만 누가 재촉하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 받는 회의도 없어요. 점심시간이 끝나면 오후에는 비교적 한가해요. 그 시간에 책을 읽기도 하고 동네 산책을 하기도 해요. 이런 여유가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둘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회사에서는 항상 경쟁이었어요. 동료라고 해도 언젠가는 경쟁해야 할 상대였고 진정한 의미의 유대감을 느끼기 어려웠어요. 지금은 매일 만나는 손님들이 있어요. 최기찬 씨는 이제 친구 같은 사이가 됐고 단골 할머니는 제 어머니 같이 느껴져요. 얼마 전에는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를 가져오셨어요. 사장님, 이거 가져가서 집에서 드세요. 그런 따뜻함이 제 마음을 채워줘요. 셋째는 성취감이에요. 회사에서 하던 일은 큰 프로젝트의 작은 부분이었어요. 제가 한 일의 결과를 직접 볼 수 없었죠. 지금은 제가 만든 음식을 드시는 분들의 표정을 바로 볼 수 있어요. 맛있게 드시는 모습,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나가시는 모습. 그런 것들이 제게 큰 성취감을 줘요. 넷째는 건강이에요. 회사 다닐 때는 항상 몸이 아팠어요. 혈압약, 수면제, 위장약을 달고 살았죠. 지금은 그런 약들을 거의 끊었어요. 몸을 움직이는 일이다 보니 체력도 좋아졌고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잠도 잘 와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섯째는 가족과의 시간이에요. 저녁에 문을 닫고 집에 가면 아내와 저녁을 함께 먹을 수 있어요. 주말에는 완전히 자유롭고요. 아이들도 달라진 제 모습을 좋아해요. 아빠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큰아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식당에 왔어요. 우리 아빠가 하는 식당이야 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하더니 음식 정말 맛있다고 하는 친구들 말에 뿌듯해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가끔 옛 동료들을 만나면 이런 말을 해요. 성호야, 그래도 아깝지 않아? 임원까지 눈앞에 뒀었는데. 솔직히 아쉬운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여전히 어렵고 사회적 지위도 많이 낮아졌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답해요. 나는 지금이 훨씬 행복해. 정말 그래요. 하루 매출 15만 원, 회사 다닐 때는 점심값 정도였지만 지금은 제게 가장 소중한 돈이에요. 이 돈은 제가 직접 손님들과 소통하며 번 돈이고 누군가에게 맛있는 식사와 따뜻함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거든요. 오늘도 마지막 손님이 나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어요. 내일도 또 올게요. 그 말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다 풀려요. 이제 문을 닫고 정리를 시작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재료를 정리해요. 이 모든 과정이 제게는 명상 같아요. 집에 가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요. 여보, 오늘 장사 어떻게 됐어요? 응, 괜찮았어. 15만 원 조금 넘게 했어. 그럼 됐네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런 대화가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으로 갈 거예요.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오늘처럼 손님들을 맞이할 거예요. 어서 오세요. 뭐 드실까요? 하루 매출 15만 원.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돈이에요. 왜냐하면 이 돈에는 제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가 담겨 있거든요. 정직함, 성실함, 따뜻함, 그리고 진정한 행복.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살고 있어요. 나이 58배 찾은 진짜 행복이죠. 혹시 지금 저처럼 인생의 전환점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용기를 내세요.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안에서 나온다는 걸 저는 이제 알아요. 제 작은 식당 성원의 백반집은 오늘도 문을 엽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와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